예, 오늘은 미리 보는 세미콘 코리아 시간입니다. 세미콘 코리아에 참여하는 유력 반도체 관련 기업의 대표님들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풀의 김영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분들이라면 두풀 다 아실 텐데 네. 벌써 업력이 한 10년 되었고요. 10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두풀이라는 회사는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지금 우리 반도체 공장에 가면 반도체 장비들이 네. 점점 미세화되고 공정이 계속 미세 공정으로 진화하면서 네. 현장에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데이터들을 지금 공장 시스템으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네. 특별한 프로토콜이 필요한데요. 네. 그게 이제 반도체에서는 세미 표준으로 이제 예전부터 섹스잼이라는 프로토콜을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 섹스잼이 원래는 그 제어 위주의 네. 이제 프로토콜이다 보니까 네. 이게 분석을 위한 수요를 다 충족하기 힘들어서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아예 채널을 분리해서 네. 분석 전용의 데이터 채널을 네. 설계하고 네. 그 프로토콜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게 EDA라는 프로토콜이고요. EDA는 뭐의 약어입니까? Equipment Data Acquisition의 약자고요. 반도체 설계 툴로 또 하시는 수 있을 수 있어서 이건 장비 쪽에 예. 네. 그래서 그 EDA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네. 기반으로 네. 서버 클라이언트를 저희가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네. 서버는 반도체 장비 업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네. 이제 클라이언트는 삼성 하이닉스 같은 그 네. IC 메이커에 네. 공급하는 비즈니스로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고요. 네. 현재는 그 위에 이제 분석 시스템과 네. 다른 플랫폼들까지 네. 지금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산 방향으로 쭉 가거나, 네. 또 평택 이렇게 지나가거나, 혹은 이천을 지나갈 때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그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 건물 안에. 그 건물 안에 장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라인 하나당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죠. 네. 그 장비 하나하나에서 데이터를 표준화된, 아까 EDA라는 네. 규격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규격의 그 데이터를 뽑아서 중앙 시스템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한다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네. 반도체 지금 현재는 이제 전공정에만 적용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디퓨전 설비, 포토 설비, 엣지 설비 할 것 없이 네. 각각의 설비에서 꼭 필요한 파라메타들, 네. 그다음에 이벤트들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표준화된 방법으로 네. 이제 공장 시스템으로 전송이 돼야만 네.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네. 여기에 이제 엑스퍼트들이 모여서 네. 표준 프로토콜을 제정을 하고 그걸 ED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회사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어 엣지 장비다. 네. 혹은 증착 장비다. 네. 대포 장비다라고 했을 때 미국 장비, 한국 장비, 일본 장비는 이렇게 다 달라도 그 그러니까 데이터를 뽑는 뭔가 그 데이터의 규격이나 나오는 어떤 통로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하게 이제 다 지금 정의가 돼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그 프로토콜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조금 네. 필요로 한데요. 그 프로토콜은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장비가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와 데이터의 스트럭처는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고 네. 실제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들은 각각 장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의 데이터가 거기에 실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은 그 틀을 제공하는 거고 실제 틀 안에 데이터를 채워주는 것은 각각의 장비 회사가 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어떤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온도, 네, 압력 이런 거. 모든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공정 장비라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플라즈마 장비에 네. 가스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각각의 파라메타 센서들이 그 장비에 부착이 돼 있고 네. 거기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네. 이제 상위 시스템으로 던지기 위해서는 네. 이제 표준 프로토콜이 필요한 거고 그 프로토콜에서 이제 제공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0.1초 간격으로 플라즈마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로 네. 이제 플러스를 찍었을 때 네. 각각의 이제 이 비헤이비어를 우리가 차팅을 할 수가 있죠.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이상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룰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EDA 표준은 네.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런 큰 대기업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장비에는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고객사의 뭐 약간의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현재 신규 공장에 들어가는 지금 장비들은 사양으로서 EDA를 지원해 와라라고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어떤 장비는 다 됐는데 몇 개가 안 되면 또 데이터 수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아까 뭐 잠깐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지금 EDA를 통한 데이터 수집과 그다음에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그 섹스잼이라는 그 프로토콜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은 좀 다른데요. 네. 원래는 섹스잼이 모든 걸 다 커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제어를 목적으로 나왔지만 네. 분석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를 줬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이제 EDA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EDA가 이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이걸 전용 채널로 사용함으로써 네. 이제 제어도 안정화시키고 네. 분석도 좀 더 편안하게 멀티 클라이언트, 멀티 DCP로 장비에 접근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언제든지 뽑아갈 수 있는 네. 이런 플랫폼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대표님은 이 지금 두풀 창업하시기 전에 삼성 반도체에도 계셨고 네. SDS에서도 네.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MES 네. 그쪽 사업, 일도 하셨는데 네. 이제 회사 차리셔갖고 이제 네.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네.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제가 반도체에 있을 때부터 네. 앞으로 분석 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는 그 예측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2000년대 중반부터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실제로 EDA 표준이 그때 나왔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내에서 파일럿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투자할 때 항상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그게 그 삼성 안에서 제가 재직할 당시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네. 2012년경인가에 네. 그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삼성하고 그 협약을 해서 네. 이제 그 TSMC 견제를 하기 위해서 뭐 네. 어떤 온라인 커먼 뭐 바운더리 뭐 얼라이언스 뭐 이렇게 그거를 할 때 장비를 이제 공유하자 이런 그 협약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가 EDA를 표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 이제 장비 업체들이 EDA를 대응할 수 있는 장비 업체들이 없었거든요. 당시에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제 국내에 제가 이제 세미 커미티 활동을 계속하면서 네. 이 커미티 안에서도 이제 장비 회사의 그 이제 그 엑스퍼트들이 많이 같이 참여를 했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부터 이제 요구 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인지를 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 비전을 가지고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인피니 A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퀄 A도 이제 같이 네. 이퀄A는 이제 EDA로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걸 분석. 이걸 가지고 이제 분석 시스템이 좀 더 확장성 있게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한 번에 이제 우리 빅데이터에 대한 전처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 전처리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이다라고 그게 되겠습니다. 이퀄 A고 네, 맞습니다. 인피니 A는 그 EDA에 대한 EDA 플랫폼입니다. 그럼 그건 장비에 뭔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EDA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네. 이제 그 프로토콜이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눠지고요. 네. 반도체 장비가 서버가 데이터 서버가 되고 네. 공정 시스템이 클라이언트가 되는데 네. 그 이제 우리 그 이제 EDA 서버에 해당하는 인피니의 EQ라는 솔루션이 장비 데이터를 계속해서 365일 24시간 계속 게더링을 하고 네. 서비스할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데이터를 줄 수 있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아직 뭐 시장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좀 크진 않은데 네. 작년에 한 33억 정도 네. 그리고 뭐 영업이익은 한 3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매출을 내는 거를 네. 반도체를 만드는 큰 회사의 뭔가 네.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장비 업체하고는 뭐가 없습니까? 장비 업체에도 이제 저희가 서버, EDA 데이터 서버 한 대씩이 각 장비별로 이렇게 탑재가 돼서 네. 들어가는데 네. 거기를 이제 저희가 서드 파티로 공급을 하고 있고 한 대에 대한 런타임 라이센스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이다. 네. 삼성에서 이걸 받아서 쓴다라고 했을 때 뭐 네. 장비 개당 라이센스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공장 라인 전체로 받으시는 거예요? 공장 전체에서 대략적인 장비의 대수. 규모. 네. 로 이제 추정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공장 안에 라인 안에 있는 장비 개별마다 이걸 다 설치를 하고 클라이언트는 한 통으로 설치가 되고요. 예. 이제 서버는 네. 장비 한 대 설치해서 클라이언트가 한 대씩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그럼 어쨌든 장비마다는 서버를 하나씩 다 설치를 해줘야 되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클라이언트 하나가. 네. 근데 네. 개별 장비 업체에서를 굳이 이렇게 가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개별 장비 업체가 네. 자체적으로 EDA 표준을 준수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네. 미국에 있는 뭐 A사라든지 L사라든지 네. 브랜드. 이런 회사들은 소프트웨어 조직이 워낙 크고 네. 그쪽에서는 직접 이제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요. 장비 플랫폼도 워낙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내나 아니면은 조금 규모가 약간 떨어지는 회사들은 네. 저희나 아니면은 미국에 있는 경쟁사의 그 서드파티 솔루션을 사다가 네. 표준 프로토콜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네. 데이터 소스는 장비로부터 우리가 받아가지고 제공하는 그 형태의 계약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삼성 반도체는 네. 뭐 라인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네. 메모리 라인도 있고, 랜드 라인도 있고, 네. 바운더리 라인도 있고, 이미지 센서 라인도 있고요. 네. 뭐 지역별로는 뭐 기흥, 화성, 평택, 뭐 용인도 한다고 그러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네. 지금 전 라인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EDA가 구축된 게 2017년에 평택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평택 라인은 신규 라인마다 네. 저희가 라이센스를 공급하고 있고 지금 그다음- P4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네. 뭐 중국에 네. 그 다음에 미국은 예정이 돼 있었지만 지금 홀드돼 있는 상태. 네. 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네. 충분히 또 다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네. 두풀과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예전에 뭐 코닉이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이 조금씩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는 뭐 비즈니스가 활발하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프리즈 2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게 프리즈 2인데 프리즈 2가 뭐죠? EDA를 시즌으로 보면 네. 첫 번째 시즌, 두 번째 시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쉽게 얘기해서 네. 그래서 초창기에 만들어진 버전을 프리즈 1이라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2010년에 만들어진 버전이에요. 네. 이걸 프리즈 2라고 하고 아마 내년 또는 올해 말쯤에 25년 말쯤에 이제 프리즈 3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왜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프리즈 2까지 지원되지 않던 기능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프리즈 2에서는 장비 센서 데이터를 0.1초 이렇게까지 지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네. 프리즈 3에서는 그 우리가 1000분의 1초까지 캐시 데이터를 캐시해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를 표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초미세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들은 그 기능을 기능이 요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EDA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중앙에서 뭐 분석도 하고, 네. 뭐 데이터도 이제 볼 텐데, 네, 효용성이 있다라고 고객사들도 판단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보안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공유는 안 되는데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섹스젠 채널을 통해서 네. 데이터를 받던 데이터 퀄리티보다 네. 훨씬 더 이제 훨씬 더 촘촘한 간격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미세 공정에서의 어떤 피크 값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디텍트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우리가 받던 데이터하고는 퀄리티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효용성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피크 값을 확 켰을 때 나중에 보니까 수율이 좀 이상해서 뭐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다 해서 뜯어봤더니 피크 값 이상하게 데이터가 튄 데를 찾아갖고 가다 보면 좀 쉽게 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거나 뭐 기타 등등등 뭐 뭔가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찾아내는 정도가 가장 큰 효용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또 이제 우리가 분석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현장에 있는 엔지니어들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표준으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장비 업체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로그를 이렇게 이제 분석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인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활동에 제약이 있고요.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표준으로 프로토콜 하면은 이게 플랫폼처럼 돼서 단순히 그냥 0.1초로 어떤 미세 데이터만 디텍트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표준을 플랫폼으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요구하는 어떤 클라이언트, 어떤 어플리케이션들도 언제든지 데이터 장비에 붙어서 멀티 세션, 멀티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이 체계가 제공된다는 거. 그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고객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비 회사들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장비 업체들도 예를 들어 지금 뭐 새로 시작하는 조그마한 작은 회사일 경우에 우리가 어떤 장비를 만들 때 요구되는 어떤 그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센싱할 수 있는 어떤 부위에 어떤 센서를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셈이 가면 EDA 표준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 장비별로 어떤 센서를 넣어야 된다 이런 규약은 없습니다. 없어요. 세미가 제공하는 표준은 그 틀입니다. 템플릿. 그래서 이런 포맷,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을 테니 여기에 너네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장비의 큰 모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장비 스트럭처를 보통 이제 우리가 하이라키하게 표현을 하면 장비가 있고 그 밑에 챔버가 있고 로드 포트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구성은 어떤 장비든지 반도체 장비는 다 이 구성을 따르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대신에 챔버 개수라든지 아니면은 로드 포트 개수라든지 그 다음에 챔버 밑에 딸려 있는 부대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비별로 다 다를 거거든요.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장비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의를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
메타데이터에 업로드해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EDA 아까 프리즈 3 올 하반 연말 네. 정도에 이제 네, 제작 빠르면. 빠르면 그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풀은 다 레디가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표준에서 우리가 EDA 프리즈 3를 개발하는 동안에 네. 최초의 큰 틀이 되는 메인 인풋을 갖다가 제가 10가지 정도 제안을 해서 스타트가 됐고요. 네.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제 이 표준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벤더 테스트, 소프트웨어 벤더 테스트 하는 세션들이 있었는데 거기 3차례에 저희가 다 참여를 해서 소프트웨어 검증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시장이 열리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네. 라고. 지금 제가 회사 속에서 보면 파트너들이 되게 많아요. 뭐 국내 굴지에 이제 소자회사 두 곳도 다 들어가 있고 어지간한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들 네. 다 이름이 올라와 있고 해외 기업도 뭐 네. 있고요. 그래서 한데 회사에 이제 매출이 늘어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큰 고객들을 계속 이제 한국 고객뿐 아니라 뭐 네. 저 미국 고객, 뭐 팹에 있는 고객들 다 이렇게 고객사로 섭렵을 해야 이제 매출이 늘어납니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반도체 경기에 따른 이 사이클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네. 요즘 뭐 투자가 별로 없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창구들을 지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 반도체 아닌 네,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 이런 것도 좀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원래 EDA 표준을 네. 이제 적용하고 난 다음에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산업군에 접목을 하려고 했더니 네. 일반 산업군에서는 이 반도체도 너무 높은 산처럼 느껴지는데 네. 거기에 선행 표준이라고 하니까 좀 지레 좀 겁먹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인더스트리 4.0 네. 그다음에 스마트 매뉴팩처링 스마트 팩토리 추진 협력단 정부에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OPC UA라는 거를 이제 표준으로 채택을 해서 국내 이제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OPC UA를 표준 프로토콜로 쓰자라는 활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OPC UA 프로토콜을 저희 서버 클라이언트로 구현을 해서 일단 몇 년 전에 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회사에도 적용을 한 적이 있고 OPC UA 파운데이션 이건 어디서 제정을 한?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네. OPC라는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OLE 기반의 네. DCOM 기반의 네. 통신 체계였는데 네. 이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이걸 좀 더 확장하려고 했더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플랫폼에 OS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네. 이제 OPC 파운데이션이라는 별도의 컨소시엄으로 따로 빼서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해서 지금 확산을 하고 있고요. 그럼 말하자면 일반 산업군에서 OPC UA의 어떤 표준이 활용되는 곳이면 네. 두 풀의 어떤 네. 만들어 솔루션 뭐 이름 보니까 유니온 A라고 돼 있던데 네. 요게 아까 인피니 A처럼 EDA, 세미 EDA처럼 이렇게 이 솔루션을 팔 수 있는 거군요. 네, 비슷한 레이어에 적용 가능한 솔루션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있는 장비와 네. 공장 시스템 간의 네. 데이터 수집과 전송 네. 여기에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레이어로서 이제 OPC UA가 일반 산업군에서는 EDA를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는 말하자면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만드는 회사 맞습니다. 거기 이제 화장품 만드는 설비에도 다 이런 게 들어가서 중앙에서 네, 본다라는 거군요. 네, 뭐 라면 만드는 거, 이 컵 만드는 거, 뭐 물론 다 됩니다. 다 된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네. 아직은 저희가 네. 그 부분에 레퍼런스가 좀 부족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향후 이제 회사 10년 정도, 이제 10년 좀 넘으셨는데 업력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어떻게 이제 회사를 좀
끌어갈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사업 시작해서 10년까지 온 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냥 이 솔루션을 만들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기대로 시작을 했는데 네.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네. 참 배운 것도 많고 네. 뭐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더라고요. 네. 이제 이 10년을 저희가 디딤돌로 삼아서 네. 앞으로 10년은 좀 더 잘 준비해서 어쨌든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는 해외 어디든 이제 제조를 저희 회사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가 현장을 이롭게 하자. 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어디든 현장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된다면 저희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 더. 네. 그 라이선스 계약 맺은 거는 네. 그냥 쭉 간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이제 라이센스는 퍼페추얼, 그러니까 영구 라이센스 아.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라이센스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시대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